제 영상, 제 채널에 오셔서 이거 일본을 닮아가는가 이 시리즈 제가 이건 굉장히 지금 계속 중요하게 보고 어느 정도 제가 뭐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뷰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어야지 거기에서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나갈 텐데 만약에 어떤 기준마저도 없이 기준조차도 없이 뭐 갑자기 거래량 늘어나니까 분위기 살아났다 또 집 사고 또 갑자기 거래량 떨어지니까 분위기가 다시 식었나 집 팔고 자산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큰 흐름으로 쭉 변해가는데 약간의 부침이 있을 뿐이지 그냥 그 흐름 큰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요거 예전 내용들 그냥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볼게요. 빠르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시리즈 1, 2, 3, 4로에서 장장 제가 1시간 반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쳐지는가. 요 드라마 뭐였죠? 파친코에 나오는 드라마 한 장면이었죠. 일본 한창 잘 나갔던 거의 피크를 찍었던 모습. 우리 대구로 친다면 2020년 가을 느낌 나나요? 그 정도로 일본이 굉장했던 시기. 뭐 갑자기 90년, 91년 들어가면서 폭삭 무너져 내리는데요. 일본이 기준금리를 과거에 폭삭하던 시즌에 기준금리를 2.5% 수준이던 것을 6%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3.5% 올렸어요. 그래서 한국도 2023년이 되면 기준금리가 4에서 5% 정도. 왜 4에서 5%로 봤냐 하면 이 금리가 우리 갑자기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는 기준금리가 1.5% 정도였어요. 그러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저금리가 되면서 0.5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금리를 일본처럼 3.5%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하단은 4%를 보고 상단은 5%를 보고 근데 우리의 흐름은 지금 4%를 보는 게 더 가까운 흐름이죠. 근데 불안감은 다시 커졌어요. 왜? 미국이 금리 지금 3.5%로 이 정도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이 미쳤죠.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더 급격하게 올렸어요. 우리가 덜 올렸어요. 예대 마진 줄여라, 예금금리 줄여라, 아이고 뭐 요건 빼고요. 아무튼 대출 금리는 이 정도 6%, 7%에 육박할 정도. 요 느낌 살짝 들었어요. 요 느낌 살짝 들었다가 지금 떨어지긴 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면 우리는 지금 환율도 막 치솟고 있고 막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뒤늦게 갑자기 금리를 올려야 되면 이 뒷감당, 이 치솟는 인플레이션 이거 어떡합니까? 이것까지 감당해내려고 하면은 갑자기 뒤늦게 금리를 오르면은 저는 이거 갑자기 5%까지도 치솟을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 듭니다. 물가가 안 잡히니까요. 물가가 안 잡히니까 사람들 돈은 점점 안 쓰고 정부에서는 과거에도 위기는 있었다. 지금 다 잘 해결될 거다라고 막연히 기대가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나 꼬여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느낌. 요 책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이거 아마 절판되었을 거예요. 절판되었을 거고 중고로 하면은 한 2, 3천 원 주면 사지 싶어요. 아직도 볼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IMF 뭐 그런 이야기도 이거 아까 인베스팅에 그 채팅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런 글들이 많이 있긴 해요. 일본을 닮아가는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성장 시대의 개막. 우리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죠. 불황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엔고 현상과 추락한 수출 경쟁력. 지금 요거 엔고 현상. 우리 지금 엔고 현상인가요? 요거와는 조금 관계가 없고요. 추락한 수출 경쟁력. 요거 갑자기 뭐 치포 동맹이니 뭐니 하면서 갑자기 우리 그나마 잘 나가는 반도체. 지금 중국에서 비싼 거 만들지 마. 이거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갑자기 이 강대국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터리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이런 지경에 막 놓여들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1년 전쯤에 작년 5월달에 이 방송을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심화된 느낌. 근데 오닉스 블랙님도 환율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킹원화잖아요. K1화입니다. K1화. K 뷰티 한창 유행했다가 K 배터리 지금은 한류 뭔가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K1화입니다. K 원화 뭔가요? 원화. WON인데 하여튼 이거 K1화입니다. 킹원화입니다. 네, 박태봉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 상황은, 이 책이 나왔던 게 2007년경일 거예요. 2007년경. 일본형 장기 불황의 초입에 있다라고 경고, 그때도 나왔어요. 아니더라. 그리고 나서 또 나왔어요. 근데 이 말들이 계속 나왔을 때 과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일본의 경제, 잃어버린 경제, 그건 뭐 박무식이었던 일본 전문가, 일본의 뭐 와세다도 교수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했는 거 제가 영상에 한 번씩 남겨둬요. 함께 보고 싶은 영상에 그렇게 뭐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일본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걸 남겨두는데, 일본이 급격하게 버블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시점하고 지금 한국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대요. 우리 아니라고 끊임없이 부인했고,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게 맞아떨어진다면 좀 무섭지 않을까, 이런 느낌? 네, 버블 붕괴 전에 아주 긴 경제 호황 우리도 누렸습니다. 우리도 누렸어요. 대무역 흑자 지속. 지난번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작년 5월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시중에 돈도 많고 무역 흑자도 대단하다고 했어요. 지금 더 악화돼서 모습 보이시죠? 지금 역대 IMF 그 이전에 1997년 IMF를 맞기 전에 1995년에 이 현상이 있었대요. 한 1년 정도 수출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무너져 내렸죠. 지금 대무역 적자 갑자기 심화되고 있는 부분, 1년 전보다 방송할 때보다 더 심해졌죠. 자, 버블 상황, 주가가 엄청나게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우리는 2배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라는 부분, 집값 2배 정도, 혹은 서울 수도권은 3배 정도, 부산에 잘 나가는 지역들 3배 정도, 대구의 수성구에 잘 나가는 지역들 3배 정도, 이렇게 막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 일본 토지를 팔면은 미국 토지 4배 산다는 이야기 나왔을 정도로, 우리도 지금 한국에 있는 부동산 시가총액이 몇 조던가요? 엄청나잖아요. 그거 다 팔면 1경 뭐 6천조? 하여튼 엄청난, 그것도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다 까먹습니다. 아무튼 이것들 우리도 오를 만큼 올랐다. 이 PIR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사람, 과거에 도쿄 서민들이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서울은 거의 30년,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 모아야 되는 정도, 대구는 11년 정도. 네, 요 부분 여전히 집 사기는 부담스럽기는 매 한 가지다라는 부분. 일본이 무너져 내렸을 때 주식 시장이 먼저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도 여기에 비슷한 수순을 거쳐갔죠.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집값이 지가라고 나타나는 부분 있죠. 일본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이때 이 사람들도 워낙 불패론에, 부동산 불패론에 젖어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그랬겠거니 하고 지나갔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빠지더라는 거죠. 다시 금리 낮춰! 해서 금리를 낮춰줘도 안 사더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고, 물론 일본에 또 도쿄에 잘 나가는지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신축 기준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 문제의 심화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치권에서는 금융 완화를 지속하라고 압력을 가함. 금융 완화를 지속하라고 압력을 가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완화를 하라고 압력을 가함. 이번에 기준금리 3.5% 동결했을 때,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물론 집을 많이 투자했고 이런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결국 쓸 돈은 없어지고 누군가가 내 집값을 떠받쳐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 일본하고 우리하고 하는 짓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여론 속에서, 자, 금융 규제, 부동산 규제를 해 나왔지만, 새로 들어선 윤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 시키려고 엄청 했죠. 막 갑자기 이 일기 신도시 이런데 용적률 500%를 올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LTV 완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지금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DSR도 무력화시켜버렸죠. 거의 좀 완화시켰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이 DSR 나오는 거죠. 또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야, 3년 동안 내 빚 갚는다고 힘들지, 연끌들 힘들지,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원금 일부 3년 동안, 원금 갚는 거 일단 빼. 일단 이자만 갚아봐라고 했는 것. 이것 또한 규제 완화책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3.5% 기준금리 동결되었을 때, 그 채팅창, 어딘가요? 원달러 채팅창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부동산 연끌들 살리려고 나라 경제 말아먹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은 일본이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그대로 답습해 나가고 있어요. 정책도.
현상도 그대로고 하고 있는 정책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댓글창 잠깐만 볼게요. 흥분하면 배가 아파서. 네, 사소한 인생님. 대출 40조 3개월 정도 마감된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다시 진행한다고 예정이라네요. 4월부터는 좀 곤란해 보이네요. 입주도 너무 많고 금리도 봐야 하고 살필 게 너무 많아지네요. 정말 40조 정도 더 푼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지금 예전에 과거에 저 40조 정도를 풀었을 때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1.1%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지금 국채 금리를 봤을 때도 간밤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얼마였냐면은 3.9%, 10년물 기준으로 3.9%. 이거 3.9%. 우리는 3.5%.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40조 대출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이 채권 금리가 1%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 채권을 막 사들이면서 채권 금리를 막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간밤에는 누워서 뭐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남미 지역들 한창 때 잘 나갔던 지역들 제가 이거 좀 밝은 화면이 없고 예전에 많이 방송했던 부분을 제가 일부러 지우고 가지고 오지 않고 예전에 강조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좀 여백이 있어야지 제가 좀 여기 여백 조금 있네요. 정말 우리가 큰 위기를 거친다면 남미 지역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형제 국가 어딘가요? 터키 이 환율 이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 한 3, 4, 제가 단위는 모르겠어요. 한 3원 혹은 4원 정도 했던 것이 지금 18원까지 가 있어요. 18.8원까지 와 있어요. 그 말인즉슨 터키화, 이거 리라화인가요? 이름 제가 명칭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터키화 가치가 똥값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저는 그만큼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홀라당 말아먹는다는 상황이라면 미국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 채권에 뭐 10년물 혹은 20년물 이런 거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서 4% 정도 수준 혹은 다음에 미국 빅스텝 밟게 되면은 이 금리도 오르겠죠. 이 채권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우리나라 원화도 점점 가치가 떨어져서 정말 터키처럼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거치게 된다면 이 환차익 또한 있는 부분 이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괜찮은 투자처가 되겠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더라도 곱게 일본처럼 그렇게 되면 좀 안정적이잖아요. 물가도 치솟지 않고 뭐 소득 수준도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그 일본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좀 안정적인 느낌은 듭니다. 물론 그 또 나름 병폐는 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 대응에 나왔을 때 주가, 채권 가격, 원화 가치의 3중 하락. 근데 이거 아니에요. 주가는 떨어졌어요. 원화 지금 킹 원화가 되고 있어요. 이상하죠? 원화 가치 떨어지는 현상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 킹 채권입니다. 킹 채권. 미국보다 웬만한 선진국보다 더 킹 채권이에요. 이것마저 같이 일본처럼 같이 무너져 내린다면 좀 무섭겠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신님, 네, 감사합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 부동산은 완전 골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일본 같은 이 버블 붕괴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뭔가를 지금 강하게 정책적으로 버텨내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네, 룩스블랙님, 달러는 해치 차원으로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 이게 달러가 치솟으니까 지금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얼마 전에 한 12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 장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한 1150원, 1200원 정도 요 정도 안정기 때는 환율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비싼 느낌이 있는데 뭐 거기다 뭐 사라 팔라 지금도 온갖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린님 반갑습니다. 다음 미국 0.25% 한번 인상하고 동결로 지속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데 또 뭐 채권 시장이나 이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 보면은 미국 채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가장 묵직하지만 또 가장 빠르게 또 반영합니다. 또 올해는 달러 약세 어딘가에 좀 망하는 데가 있어야지. 돈 풀었는 것만 단순히 생각하면 달러 약세로 가는 게 맞겠지만 그 아무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자, 새로운 정부는 버블을 꺼트리려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부분. 한국 10년물 채권금리 가져갔네요. 지금 3.5% 정도 수준인데요. 요거 치솟고 있는 부분들
나왔습니다. 한창 때 이거 4.5%까지 갔었어요. 제가 이거 5월에 작년에 방송에 했었고, 작년 10월경에는 채권금리가 4.5% 정도 수준 같습니다. 굉장한, 투자처로서의 각광을 받기도 하죠. 지금 채권에 들어가시는 분들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살펴봤을 때 많이 떨어졌다가, 와, 이때 이후로 정말 미친듯이 빠졌죠. 정말 2200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 2500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 야, 그때 방송 대비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부분. 환율 1270원. 요거는 비슷하네요. 요것도 미쳤죠. 막 1450원까지, 1470원까지인가 갔다가 지금 다시 12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1300원, 1314원 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 야, 이거 한 1년 만에 자료를 다시 봐도 비슷한 느낌이 여전히 듭니다. 자, 일본 과거의 모습 다시 한번 보면 수십 퍼센트 하락 이후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할 거라고 믿었지만, 하지만 하락의 방향으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도 부동산 가격 지금 이제 연착륙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문정부 큰 실책을 했죠. 연착륙 하기 위해서 규제를 계속 만들어냈는데, 이 규제의 역효과인지 아니면 그 금리 때문인지, 지금 사람들은 그때는 규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은 금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지나간 각은 일단 있고, 새로운 것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와,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멘트 이거 제가 썼는 건데요. 지금 야, 은행 야, 너 예대금리차 왜 그렇게 커? 줄여. 와, 이렇게 하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해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장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자, 금융 긴축으로 일본 왜 그랬냐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실수요가 감소한다. 실수요 결국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리는데, 부동산 공급 과다로 수급 불균형. 우리도 지금 부동산 공급 과다, 특히 대구가 더 심하게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 1년이 지났나 지금이 되었나, 제가 보는 뷰는 여전히 비슷하거든요. 그거 비슷하죠. 근데 고작 지금 40% 하락했다가 여기 한 10% 정도 반등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투자의 방향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방향 돌려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 일본을 닮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거품이 거친 후에 보풀 제거의 해결사, 막 금리 막 올렸던 이 사람, 일본의 한때는 해결사라 불렸지만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의 장기 불황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요? 우리 한은 총재 누군가요? 이창용. 우리나라 IMF 와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냥 우스갯소리를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이창용도 IMF에서 왔어. IMF 오는 거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튼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느낄 거예요. 왜? 여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전지전능한 분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거품을 걷어낼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저절로 거칩니다. 장기의 불황에 멍해를 짊어질 사람이 지금 잘 없어요. 근데 지금 요 사람들을 지금 모집 중이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장기 불황의 멍해를 짊어질 또 후보군을 또 모집 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을 억제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근데 저절로 많이 억제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지금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버블 다 꺼졌잖아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버블이 억제된 상태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부산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만 봐도 많이 빠졌네 이런 느낌 안 듭니다. 버블이 붕괴될 시점에 과감하게 금융 완화할 때 집 투자? 지금 요 부분 있죠. 지금 금융 완화되고 있거든요. 완화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집 투자 했을 때 그때도 물음표였고 지금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이거 멍해 그림 아시죠? 이 멍해를 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했던 부분. 네,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았습니다. 조금 더 남았어요. 댓글 잠깐만 살펴보고 빠르게. 근데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버겁긴 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네, 환율을 잘 봐야 되면 어제 금리 동결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네, 오닉스 블랙님 환율 계속 보시는군요. 저는 이게 다 보거든요. 저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 서울부터 시작해서 광역시 부동산 다 살펴보고
채권 시장, 환율 시장, 주식 시장. 요거 다 봐요. 다 보지만 그 매번 이야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예. 다 본다고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냥 흐름 정도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환율이 금리 동결하는 순간 어땠냐면은 1305원이던 환율이 1290 몇 원까지 밀렸을 거예요. 쭉 밀렸어요. 그래서 야, 역시 킹 오나가 맞다. 금리 동결에도 우리 환율 시장 짱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웬걸? 요때 아마 중론은 요거였어요. 왜 이렇게 떨어지냐? 저도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일부 122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아주 단기간에 1305원까지 왜? 이미 소문이 돌았대요. 금리 동결할 거라는 소문이 이미 돌았어요. 그래서 요걸 많이 사놨던 사람들이 일부 수익을 실현하면서 요 가격이 조금 밀렸다. 웬걸? 하루 만에 킹오나라는 소리가 사라져버렸죠. 1317원까지도 올라갔었을 거예요. 이거 확 다시 치솟아 버렸습니다. 킹오나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 네, 그린님. 똥차 마지막을 누가 타나 눈치 게임 중인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점점 이제 옥석이 가려져요. 일본도 저거 똑같이 무너졌지만 그나마 잘 버텼던 지역 아닌 지역들이 있는데 특히 일본도 외곽 지역, 오래된 주택 이런 것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90년대 아파트, 고층 아파트, 외곽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 가격이나 분담금이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과연 누가 거기에서 그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일본 늙은이들 그랬어요. 일본 외곽 지역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가끔 다큐멘터리 이런 데 나오는 아파트 있잖아요. 엄청 많이 떨어졌고, 공실률이 막 70% 이상을 치솟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와서 살지 않고, 나이 든 사람만 눌러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70대, 80대 되는 노인들한테 이건 재건축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얼마나 더 살기라고. 근데 그거 다 뜯어고치고 새로 짓는다고 한들 들어올 만한 인구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좀 불투명하죠. 그것도 쉽지 않더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또 일본처럼 대중교통비 급격하게 올릴지도 모릅니다. 이 수도권 도심의 집값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통비 지금 우리도 오르고 있잖아요. 일본은 교통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일본 교통비 장난 아닙니다. JM이라고 그것도 일본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영상에서 보니까 택시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기 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 나왔던가? 근데 그 비슷한 거리를 일본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도쿄인가 요코하마에서 교토로 이동했는 것 같아요. 거리는 비슷했는 것 같아요. 근데 택시비가 2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교통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인구 다 빠져들죠? 다 빠져나가는 모습, 인구 통계, 근래 나오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제가 다뤄드리려고 하면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뤄드리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대구만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경북도 많이 빠져나가요. 경북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중에서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 영상하고, 이 소리하고, 이게 뭔가 조화를 이루어주면서 이게 내용이 나와줘야지, 조금 이렇게 보기가 편하실 텐데, 입 따로, 눈 따로, 이렇게 돼서 좀 불편한 부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파트가 3, 4까지 있는데, 자, 장기 불황의 장기화 요인, 세계 최대의 채권국에서 디플레이션도 완만하고, 불황 또한 극심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구조 혁신의 지연으로 불황의 장기화, 일본이 장기화되었던 요인, 우리도 아마 이렇게 좀 비슷할 거예요. 일부 잘 나가는 부분들은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지만 아닌 부분들도 있더라. 대차 대조표 불황, 자산과 부채,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가 있다. 버블이 커졌을 때는 자산이 엄청 많았죠. 채무까지 같이 늘어나 있었는데 이 채무를 줄여 나가는 상황에서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대출도 줄어드는 상황. 우리 지금 소비 줄어들고 있죠. 투자도 줄어들고 있죠. 대출도 줄어들고 있죠. 일본이 이거 있었던 현상을 그대로 다시 나타내거든요. 이름하여 대차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말하는 거. 초기에는 부동산 관련 기업만 문제였다. 지금 건설업체들 PF 관련된 거 막 나오죠. 온갖 거 다 나오죠. 추후에는 관광, 사람들 제주도도 갑자기 안 찾고, 사람들 돈을 안 쓰니까 유통, 제조업까지 같이 위기가 확산되는 모습. 개인 주택융자 부분도 경제 위축과 함께 부실이 심화된다. 이거 지금 요 근래에 나온 뉴스,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계속 낮아지는 모습. 실제 성장률 수요에 의해서 자유졌는데 이것도 계속 낮아지는 부분. 잠재 성장률 능가합니다. 실제 성장률은 능가합니다. 채무자의 실질 채무가 늘어난다. 결국 디플레이션 심화로 기업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이제 나중에 정말 불황이 오면은 아직까지 그나마 좀 덜합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기업 퇴직이나 이런 부분들 나가라 이제 나가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가게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임금 추이 일본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 일본 고정이에요. 우리도 아마 추후에는 저성장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도 다시 하향 안정화 더 고정되는 상태로 굳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본 보세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계속 오르기만 했었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거 다 다뤄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출산율 일본은 지금 1.2명 정도, 우리는 0.78명. 이거 뭔가요? 0.78명? 이거 이번에 발표했는 건데? 이게 왜 숫자가 작년에 왜 적혀 있지? 아무튼 놀라울 정도로 출산율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아이 낳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다. 연금도 그렇고 의료비도 그렇고 고령화에 따라서 젊은 층들 정말 미래가 없다. 이런 부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야, 요 부분도 설명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과거 영상을 찾아가서 봐주세요. 과거 영상을. 그냥 한번 다 살짝 복기만 해보는 의미.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또다시, 개인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아마 그 부분들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중국 CAT의 얘들 점유율 1위죠. 우리나라 다 합치면 점유율 한 20% 정도 수준 되나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워낙 근데 시장 자체가, 파이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일본 잘 나갈 때 이 파나소닉이 1등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마 세계 시장 절반 이상. 일본은 잘 나갔다 이러면 세계 시장 50%, 80%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는 잘 나갔다 할 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시장 지금 요거 급격하게 다운되고 있죠. 중국에서도 내가 만든 물건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지금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디스플레이 거의 지금 사양 산업이 될 정도로 이야기 나올 정도로 점유율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중에 중국에서는 정말 심합니다. 중국 애국 소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얘들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중국하고. 누군가는 사대주의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더 좋은 말 있잖아요. 균형의 외교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하고 좀 잘 지나야지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회복해냈는데 이 지금의 위기는 중국하고 척을 죽은 답이 없는 것 같다. 독일 사람들도 독일의 경제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 어땠나요? 중국이 리오프닝 했을 때 짐 싸들고 바로바로 갑니다. 사절단이 바로바로 건너갑니다. 중국으로. 그러니까 독일은 여전히 잘 나가죠. 주가 지수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경제 뭔가요 그거? 갑자기 너무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안 나는데 전염병이 돌아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주가 지수 같은 거 보면은 짱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좀 줄을 잘 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좀 줄은 잘못 섰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중국 이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만족하다.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 내용도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만족하다. 지금 조금 치사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더 떨어집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 요거까지는 제가 다시 근래에 체크는 해보지는 못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아무튼 엉망인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 또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 30%.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겪고 있다. 결국 문제는 이 자본주의가 결국 심화되어 나가면 어쨌든 이 저성장의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지금
IMF에서 발표했을 때 세계 뭐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네,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다른 데는 좀 올려 잡았는데 한국은 더 낮춰 잡았죠. 예, 최신 자료 아니에요. 아마 이 자료에서 또 최신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겁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아이고야,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한 1년 정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평균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것들 근래 또 잘 통계 데이터가 잘 발표되지 않더라고요. 뉴스 제가 주간마다 브리핑해 드릴 때는 매번 저런 뉴스들 다 가지고 왔었는데 못 챙겨보는 부분도 생기네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시기가 2, 3년 내로 지나고 나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임금과 물가 상승세가 정체될 것이다. 요 일본을 닮아갈 것이라는 부분. 지금도 그때 1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 고성장, 고임금, 고물가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제로 한 행동을 고수하면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아직까지 또 고성장하던 시기처럼 집값이 빵빵 뛸 거야. 임금이 빵빵 잘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바라고 그걸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면 뭔가 정체되어 버린다면 좀 힘든 시기도 있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떻게든 차입을 해 실물 자산 등에 투자해두면 인플레이션으로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물가 시대가 되면은 과도한 부채를 갖게 된다는 것은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실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지금 3%, 뭐 특례 보금자리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부담스럽기는 매한 한 가지입니다. 왜? 이자 갚는데 돈은 덜 쓰더라도 전기요금 올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힘들어지는 부분들은 계속 있을 것 같다. 맞다.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우리와 다르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다뤄봐 드렸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들 다시 복기해 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죠. 일본과 우리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1년 전의 뷰와 지금 제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갑자기 급상승할 거다. 반등이 찐 반등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은퇴 이전에 금융 자산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들은 요거 좀 생각해 둬야 됩니다. 요거 생각해 둬야 돼요. 나이 뭐 40대에서 50대 왜 이렇게 나이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지 50대 상당수 큰 기업들 이거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될 시기잖아요. 당장 쓸 돈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연금 언제부터 나와요? 65세부터 나와요. 당장 이 공백들 여러 가지들 생각해 봤을 때 쓸 돈은 좀 생각해 놔야 됩니다. 계속 자산으로 부풀리고 했다가 집에 돈이 다 묶여버리면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또 집을 금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뭐 크게 투자해서 안 벌더라도 일본처럼 저런 상황으로 간다 손 치면은 어느 정도 좀 뭐 30평대 살다가 자녀를 다 분가시켰으면 좀 답답하지만 20평대로 살면서 이거 쓸 수 있는 돈을 좀 불려 놓으면은 그것도 엄한데 돈 날려버리지만 않는다면은 좀 더 나은 노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댓글 잠깐만 살펴보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와 기획관리 능력 일부 좀 또 투자할 만한 지역들이 있긴 있습니다. 일본 지금 금융자산 이거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아마 비금융자산 여전히 한국은 역시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에 돈이 많이 가 있고 금융자산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 요거 이제 점점 선진국화 되면서 좀 조정해놔야 됩니다. 좀 조정해놔야지 나중에 돈 좀 쓰고 살 수 있지 땅 10억짜리 100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당장 쓸 돈 없으면은 이 삶이 팍팍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댓글까지 받아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린이 댓글부터 2020년 되면 죽는 인구 70만, 태어나는 인구 20만. 대구 인구 얼마인가요? 2050년만 돼도 180만 수준인가요? 네. 작년에 12만 명 감소했나요? 작년에 인구 12만 명 감소했다 그러죠. 네, 그리고 국민연금 출산 인구를 1.2로 계산했던데요. 이거 정말 미칩니다, 진짜. 와, 젊은 사람들 애 낳으면 와, 내가 낳은 아이들 좀 잘 사는 계층 같으면은 계속 좋습니다. 돈 많이 버는 계층은 어느 시대든지 살기가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누구 뒷수발반 들다가 이거 정말 끝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 국민연금 얘를 옆으로 가져가 볼까요?
네, 이 부분 옆으로 살짝 가지고 와봤습니다. 댓글만 잠깐 살펴보고 채팅창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 네, 벌써 방송 시간은 1시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용이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은 네, 끝까지님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버블은 정리하고 가야죠. 그 와중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자본주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야 버블이 좀 많이 거쳤다 이런 느낌이죠. 수도권은 아직도 그런 느낌 아니거든요. 빗줄이고 수입 유지만 하더라도 잘 나갈 듯합니다. 그 인생에서 큰 행복이 뭐 이런저런 일 사건 없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버블 정리가 답인데 정치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지리사님 반갑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가 다 됐네요. 중국 수출이 30% 정도인데 중국을 척지고 경제가 잘 되길 바라는 건 아이러니죠. 근데 뭐 새로운 시작을 개척한다고 했는데 뭐 없는 것 같아요. 오닉스 블랙님도 일본 따라가는 현실, 네, 그대로 아마 저랑 비슷한 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국 눈밖에 나면 죽어요. 중국, 철수아 영희님, 중국 눈밖에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미국 쪽으로 좀 많이 쏠림이 많이 심해졌죠. 은퇴할 때 금융자산은 얼마 정도면 평균 수준이 될까요? 자산 기준으로 봐도 되고, 뭘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척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고, 라고, 최수 영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 뭐, 위정자들의 발언을 보면은, 척지는 발언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서는 또 잘 지내고 싶겠지만, 중국이 아무튼 좀 세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지리사님, 대구 분들은 어디를 거주지로 선호하는지 궁금해요. 네, 대구 뭐, 사람들, 수성구, 달서구, 중구, 뭐, 북구 쪽에 침산동도 선호하는 지역 맞습니다. 여기도 선호하는 지역 맞아요. 그 과거의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보셨을 때, 한창 때 국편 기준으로 한 7억 이상 찍었다. 이러면은, 그 대구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일 거예요. 많이 선호하는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잘 나갈 때 한 7억 정도 찍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그 은퇴 이후에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살면 될지, 이 두 면 기준으로 봤을 때, 월 300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공무원 뭐 이렇게 연금 받는 사람들, 아니면 뭐 그런 대책 잘 세워놓은 국민연금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만 받아도 상위 뭐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는 수준이잖아요. 어디서 돈이 자꾸 나올 수 있을지. 네. 제가 못 본 내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채팅창 제가 내용 웬만하면 다 보려고 했는데, 네, 다 못 본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거의 다 봤나요? 갸마도치님 나가셨나요? 지금 아마 다 나가셨는 것 같기도 하고. 갸마도치님도 아까 수성구 여기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수성구는 가격 조정 있나요? 잘 몰라서 여쭙니다. 수성구도 가격 조정 시게 왔었습니다. 더 많이 오른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한창 이야기할 때의 느낌이지 싶은데요. 가격 조정 시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등의 느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특정 지역만 반등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 비슷합니다. 특정 지역 우리 지역 잘 나가, 우리 지역 반등하고 있어 라는 글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좀 많이 답답해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졌고 같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아침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시청 시간이, 이게 방송 시간이 1시간이 넘었던가요? 많이 됐네요. 마지막 댓글 고고스텔라님, 네, 바이든한테 그렇게 충성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투자한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도 못하게 금지당하고 뒤통수 제대로 맞았는데 삼전 하이닉 투자자로서 걱정돼요. 정말 이거 중국에서만, 정말 삼전 하이닉스 투자자라고 하시는데 중국에서만 제대로 성과 봤으면 솔직히 이거 법인세 깎아주는 거, 반도체 이쪽 법인세 깎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떨어지던 주가가 이렇게 치솟았다. 정말 이 세금 깎아주는 효과만 해도 삼전 주가는 충분히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 세금 깎아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한 해 깎아주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중국발까지 제대로 버프를 받았다면은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싶은데 너무나 뼈아픕니다. 너무나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하다가 자꾸 이게 또 정치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러면 싫어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편안한 주말 시간 되시고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 영상은 이거 너무 길어서 아마 앞부분 1일 브리핑 내용과 그리고 뒷부분 내용 따로 편집해서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시청 감사합니다.